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준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회장님, 코스피가 3,200대 선을 다시 탈환하면서 아마 연초 대비 상승률이 30%를 이제 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부회장님은 현재 우리나라 주가 수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너 제목이 주가 왜 이래네요. 예.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닌데 주가에 대해서 참 언급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아직 뭐 우리 증시가 3,200이지만은 저평가가 해소된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우리가 뭐 2,400에서 2,600 정도 하다가 지금 3,200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걸로 보시지만은 이제 지난 5년간 상승률로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네. 20년으로 좀 더 늘려 보면은 미국이 한 7배 이상 올랐고요. 대만이 3배 이상, 일본도 2.5배 정도 올랐는데 한국은 1.2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난 20년 동안 많이 저희는 지금 까먹고 있는 중이죠. 예. 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이런 형국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가치가 주식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건데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주주 환원 문제겠죠. 네. 왜냐하면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가격이 낮은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거에 좀 깔려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기업 거버넌스 문제.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배당이나 그런 주주 환원 방법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가져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주식의 좀 가격이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대표적으로 PBR이 우리나라가 낮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PBR이 저평가됐다고 이게 단정할 수 있는 거냐?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사이클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익의 편차도 크고 그리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성장성도 낮고 그런 게 일반적인 이런 업종의 특수성인데 무조건 PBR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완전히 틀린 말씀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또 PBR이 완전히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산 기준이기 때문에 네. 과거를 반영할 뿐이지 미래를 반영하는 지수는 또 아니잖아요. 네. PER로 본다면은 이제 미래를 보는 네. 지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PBR을 뭐 일본의 재작년에 이제 PBR 개혁 때문에 더 유명해졌던 것 같은데 PBR을 하나의 또 지표로 삼는 이유는 그 1.0이라는 기준보다 낮다는 게 너무 상징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PBR이 1보다 낮다는 거는 그 회사의 자산 그 순자산 총액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 회사를 그냥 다 팔아가지고 돈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아니 회사가 돌아가면서 돈을 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PBR이 너무 충격적인 거죠. 1보다 낮은 거는. 예. 그래서 뭐 제조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낮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클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대만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네, 어떤 제조업 기반이 비슷하고 예.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양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3,200으로 올라가지고 PBR이 1.0이 간신히 되었고 작년까지는 0.8이었습니다. 예. 근데 대만은 PBR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한 2는 넘는 것 같던데. 네, 2.4가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니케이가 많이 오르면서 1.6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하는데 대만은 그 전부터도 많이 올라서 이제 2.4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예. 이게 단순히 산업이나 사이클 문제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제조업 비중도 있고 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있는데 네. 아니 대만은 PBR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가 넘어가 버렸는데 진짜 차이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대만은 최근에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AI 산업 때문에 그런 특수가 반영돼서 좀 올라간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요? 뭐 그것도 틀린 말씀은 또 아닌데 예. 물론 TSMC라는 굉장히 대만의 이제 자이언트가 하나 있죠. 예. 뭐 많이들 모르시는데 TSMC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파운드리의 최강자인데 네. AI 산업으로 분명히 수혜를 입었는데 또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TSMC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지배구조 문제, 거버넌스 문제가 또 굉장히 탄탄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부회장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니까 앞에서 서두에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좋은 회사들 많은데 그 좋은 실적과 성적표가 주가로 환원되는 그런 경로가 좀 부재한 것 같다. 그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인가 보죠. 저희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같은 비슷비슷한 실적을 내는 회사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을 때는 주가가 맥을 못 추고 뭐 일본이나 대만의 비슷한 회사들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은 오락실에 가면 이제 인형 뽑기 있잖아요. 예. 인형 뽑기 보면 안에 되게 예쁜 인형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서 하고 싶은데 뽑으려고 하면은 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하다가 그냥 떠나고. 맞아요. 예, 이런 거랑 지금 투자자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저것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확실히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이 뭔가 이익이 주주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그 경로가 부재한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바로 그래서 그런지 최근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을 만들려고 여러 노력들을 해가는 것 같은데 네. 최근의 입법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뭐 1차, 2차 상법 개정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원래는 이제 작년에 어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어 있던 5개가 그냥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국회 의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네, 예. 원래 다 있었던 거고 이제 그게 하나는 이사회에 있는 멤버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예. 그 멤버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게 뭐 충실 의무, 독립성 이런 것들이 이제 1차로 됐던 거고 2차는 그냥 사람만 놔둘 게 아니고 사람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미에서 집중 투표제. 이제 한마디 저는 뭐 회장님이 모르는 사람도 이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이사회 구성원 자체를 좀 바꿔보는 그런 법안이 2차로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에서도 특히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좀 다시 재고할 수 있는 입법 취지들이 여러 가지 통과가 됐었는데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런 법이 통과되면 바로 주가가 떡상합니까? 아니면 일정 기간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과거에 이제 201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경제 개혁 조치를 했는데 예. 2010년도에 바로 어떤 세계의 화살로 대표되는 경제 개혁 조치가 있었을 때는 좀 즉시 떡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예. 당시에. 그 다음부터 굉장히 점진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했고 2015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계속 조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니케이가 4만을 돌파하고 잃어버린 20년을 극복을 했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게 처음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대감이 현실로 바뀌어가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아마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제도 개혁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되는 데는 나름대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 화살, 엔저를 기반으로 한 네네. 여러 가지 이런 외적 금융적인 환경이 어찌 보면 주가를 올리는 데는 더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이제 그런 기반이 갖춰졌을 때 예. 2023년부터 중국에서 돈이 예. 빠져나오면서 갈대를 잃은 돈이 일본으로 많이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준비된 시장이 그 돈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돼서요. 네. 자사주 소각도 이제 의무화한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면 좀 더 기대감이 커질까요? 자사주 소각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그 아마 7월 9일이었나요? 첫 법안이 나왔을 때 그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사주 문제는 숫자로서 주식의 가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어떤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계속 반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통과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바뀌어가지고 통과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편들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선진화 방안들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견실하게 추진만 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도 이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조치들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상법 개정 안에서 뭐 통과된거나 또는 자사주 소각 또는 또 뭐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걸 갖춘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네. 최근에 뭐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단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싱가포르 아니면 뭐 베트남 이런 다른 지금 아시아 국가들도 자본시장 경쟁을 막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돈은 국경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좋은 곳으로 움직여줍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제도가 지금 기초를 갖췄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돈이 엄청 들어오겠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이상 더 신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원래 상장되어 있던 회사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주식 그 주식의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게 무슨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냥 진짜 좋은 회사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또 말 그대로 그 회사들의 실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무슨 돈놀이처럼 주가가 뭐 하루에 몇 %씩 오르고 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무슨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 되는 거냐. 이게 부동산이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이제 주가 지수만 오르는 그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저는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기업이 처음에 상장을 해가지고 점점점 커지기 위해서 상장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증자를 하든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빌리는 돈은 회사가 돈 벌지 않아도 계속 이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은 증자를 해서 받은 돈은 돈 못 벌면 배당 안 줘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자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모험 자본, 투자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 쪽으로 많이 가야지만 네. 더 큰 자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빌리는 돈은 한계가 있고 예. 특히나 이제 IT, AI 시대에는 좀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큰 돈을 모으려면은 주식을 되게 많이 팔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많은 돈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쉽게 증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 믿어주고 엄청난 돈이 또 모여요. 네. 그러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고 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그런 면에서 부동산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진짜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때는 이게 뭔가 쫓기는 느낌이 없어도 되는 거네요. 진짜 네, 네.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일부를 배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까지 언급해 주셨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파지티브한 형태의 제도 개편인 것 같아요. 첫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주요 이제 선언적인 내용은 이제 주주도 신경 써라 이런 약간 선언적인 게 있고 두 번째도 이제 뭔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지금은 약간 퇴보했습니다만 뭔가 이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하려는 노력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파지티브한 제도 변화인데 이거 말고요. 조금 네거티브한 거 뭔가 주주의 이익에 반했을 때 미국처럼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도 책임을 묻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너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가 좀 낙후돼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 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는 배임 횡령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제가 잘 돼 있지 않다. 이 부분도 되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낙후된 거에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형사벌로 해야 되느냐, 민사벌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런 곳에서 주로 조사를 들어갔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작을 때는 되게 먹혔어요. 예. 회사도 몇 개 없고 예. 그냥 단순하고
근데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기업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공정위가 몇 개 회사를 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 감시로 이행을 해야 된다. 각 회사에 붙어 있는 주주들이 예. 감시를 하고 민사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한정된 숫자의 금감원 조직만 가지고는 진짜 다 관리할 수 없는 숫자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진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네요. 네. 근데 주주가 나서서 뭔가 바꾸자고 요구했었을 때 경영자들이 겁이 덜컥 나서 내가 사전에도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사후적으로도 제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진짜 뭔가 좀 더 강한 페널티가 네. 더 부과되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선 지금 현재 부회장님이 모니터를 하셨을 때 이런 네거티브한 제도 개편, 거기에도 강화하려는 움직임, 이런 게 논의는 되고 있나요? 네, 논의되고 있고 이제 민사적으로 특히나 가야 되는 면이 강하고 예. 어차피 형사라는 것도 한정된 수사 인력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또는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걸 때 기본적으로 그 증거는 다 회사 이사가 갖고 있어요. 네. 그게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소송이 딱 시작되면은 회사한테도 그 증거를 다 일단 오픈해라. 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주주나 또는 회사와의 소송을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네. 회사도 증거를 다 내놔야 되고 실체적인 진실을 일단 다 이제 까놓은 다음에 네. 법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진짜.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경영자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익이 조금 생겼다고 그거 다 배당을 이렇게 해버리거나 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하냐.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그동안 무슨 배당이나 많이 해주면서 이런 소리를 했으면 저도 그런 면도 있겠네요 하겠지만, 하여튼 경영자 입장은 그런 네네.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환원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나중에 자꾸 투자를 해야 주가도 올라가고 하는 건데 라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부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직접 그 투자를 하진 않지만은 주변의 투자자들을 볼 때 그냥 무조건 배당해라, 주주 환원해라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유휴 자본. 네. 이제 ROE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자본 효율성인데 내가 똑같은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네. 그랬을 때 어떤 회사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쌓아놓기만 하고 다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쌓아놔요. 이자놀이 예. 하고 있어요. 이러면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배당을 하든지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미래 산업에 대해서 플랜이 있고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야 네. 누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주주도 당연히 3년, 5년, 10년 후에 돈 벌고 싶은 사람 똑같은데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투자 성향이 좀 단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긴 호흡으로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배당 내놔, 이런 성향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게 경영자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과장돼 있다고 보고요. 예. 일부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투자하는 기관들은 그런 어떤 유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일부 단기 투자자라고 이제 매도할 것도 아닌 것이 이분들이 시장을 조성합니다. 그건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네. 없으면 사실 시장이 돌아가지 않기 예. 때문에 이분들도 단기 투자자도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장기 투자자도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언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사실 단기 투자 말씀도 하셨지만은 점진적인 우상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박 노리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저축처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민이 점진적인 우상향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느 정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가는 정책이 꼭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일관성 알겠습니다. 있는 정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천준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